전 시간에는 그 회계 모델에서 사용을 하는 그 네 가지 평가 지표들, 뭐 크게는 사실은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가 지표들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수식으로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의미들을 설명을 드렸죠. 특히나 중요한 게 R제곱 스코어, 결정계수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결정계수의 그 정의를 보시면 결정계수는 1보다 커질 수가 없고요. 최대값은 1이고 평균 정도를 예측할 때는 0, 그다음 평균보다도 예측을 못할 때는 음수가 나올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진 그런 그 평가 지표가 R제곱 스코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사이클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머신러닝 모델들은요, 머신러닝 모델 클래스들은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 방법은 항상 똑같아요.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을 아규먼트로 준다. 그럼 특성 배열에서 스코어가 스스로 예측값들을 찾고요. 그 다음에 그 예측값들을 두 번째 아규먼트인 실제 것과 비교를 해서 오차들을 계산을 하겠죠. 회귀 모델에서는 이 스코어 메서드는 R제곱 스코어를 리턴, 즉 결정계수를 리턴하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 모델 클래스들에서는 이 스코어 메서드는 정확도를 리턴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확인해 본 거죠. 스코어를 호출했더니 0.99 결정계수를 리턴을 해줬죠. 그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KN, 이번 시간에는 KNN을 이용한 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다른 그 머신러닝 모델을 저희가 사용을 해볼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여기에서 예측값들 위쪽에서요. 위쪽에서 예측값들을 찾았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평가지표 바로 위쪽에 보시면 테스트 프리드라고 하는 변수값을 할당한 부분이 있었죠.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테스트 셋을 아규먼트로 줘서 KNN 모델한테 KNN 모델이 예측을 할 때 테스트 셋을 사용해서 예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값을 찾아봤더니 이런 값들이 나왔고요. 14개 물고기 무게 예측값들이 나왔죠. 그리고 실제 값은 Y 테스트라고 하는 1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값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물고기만 볼게요. 첫 번째 물고기만 보면 60g짜 실제는 5.9g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예측값은 몇 g이라고 되어 있죠? 60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54g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죠. 그죠? 네. 오차가 꽤 크죠? 음. 그런 반면에 100g짜리는 79.6, 반올림하면 80g이니까 여기는 20g밖에는 차이가 안 나요. 여기는 54g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대략 20g 정도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 첫 번째 물고기가 어디 있는 물고기일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 그래프에서 한번 잠깐 좀 볼게요. 그래프 그렸던 거 있어요. 자, 빨간색이 테스트 셋이죠. 어떤 물고기인 것 같으세요? 5.9g짜리 물고기가. 이해 아닐까요? 왜? 그죠? 얘가 5.9g짜리 테스트 셋에 있었던 물고기일 거예요. 그렇겠죠? 음. 자, 얘한테서 가장 가까운 물고기 5개를 찾아보세요. 훈련셋에 있는. 거리가 제일 가까운 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가 가장 비슷한 거 5개를 찾는 거죠. 그죠? 길이가 가장 비슷한 5개를 찾아보시면 얘가 첫 번째로 제일 가까운 녀석이겠죠. 얘가 두 번째로 가까운 녀석일 거고요. 얘가 세 번째, 여기가 네 번째, 그리고 여기가 다섯 번째겠죠. 맞아요?
자, 얘네들 평균 내볼까요? 얘네들 전부 다 100g에 가까워 보이지 않아요? 50g에서 100g 사이에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죠? 그죠?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찾으면, 파란색 쪽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찾으면, 다들, 다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셋에서 여기서 보면 다들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무게들이 다들 커요. 그렇죠? 그래서 60g 정도가 나왔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있는 빨간색 점을 볼까요? 여기 있는 빨간색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 근방에 파란색이 5개가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그쵸? 그럼 요거 5개를 평균을 내게 되면 거의 요 빨간색 실제 무게하고 거의 비슷해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KNN은 장단점이 되게 분명합니다. 훈련 세대 샘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럼 테스트 셋에서 주변에 비슷한 것들을 더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자, 훈련 셋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테스트 셋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뭐라 불러요? 아웃라이어라고 부르잖아요. 아웃라이어가 많으면 그리고 그 아웃라이어가 훈련 셋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오차는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까이 있는 녀석들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얘는 우리 그 상자 박스 플러스 생각해 보세요. 박스 플러스 생각해 보시면 박스 플러스는 25%, 50%, 75%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염, 아웃라이어 아래쪽에도 아웃라이어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아웃라이어들은 중앙값이나 평균에서 멀어진 녀석들과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물고기가 오차가 조금 크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요 근방에 있는 물고기들은 오차들이 굉장히 적게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쪽에 좀 듬성듬성하잖아요. 데이터가. 이쪽에 듬성듬성하죠. 그죠? 만약 우리가 추세로만 본다면, 이렇게 추세로만 본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물고기는 뭐 요 정도에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길이가 30cm나 35cm 사이에 있는 물고기들은 무게가 뭐 요런 경향을 띠지 않을까요? 그죠? 대략적인 경향은 이런 경향을 보일 거라고 예상은 돼요. 예상은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테스트 셋이 있다라고 한다면 훈련 셋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을 찾아도 요런 점들이나 요런 점들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무게의 평균을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대략 한 요 정도쯤 나오지 않을까요? 실제 값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KNN의 단점은 훈련셋이 샘플이 적으면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뭐 테스트 셋이나 그런 경우에 아웃라이어가 많은 경우에 오차가 커질 수밖에는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KNN의 단점이에요. KNN의 단점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존의 훈련셋과 테스트셋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지만, 극단적인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NN 리그레서의 단점, 단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목타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웃라이어들은 오차가 매우 커질 수 있다.
자, 이거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과 같은 그려볼게요. 처음에 훈련셋만 먼저 산점도를 먼저 그려볼게요. 훈련셋 산점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lt 점 scatter 이렇게 그리고요. 어, x는 길이 물고기 길이를 사용하면 되죠. 물고기 길이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x 테스트가 가지고 있어요. x 테스트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y축은 무게를 사용할 거죠. 무게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죄송합니다. 훈련셋이니까 트레인 사용하셔야 돼요. x도 x 트레인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y도 y 트레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색깔은 파란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파란색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불투명도 0.4. 그래서 약간 투명에 가깝게끔 이렇게 하고요. 여기 레이블은 엣지 컬러 안 줄게요. 레이블은 훈련 셋, 트레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이블을 표현할 수 있도록 레전드 범례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격자를 표시해 주고요. X 레이블은 여기 길이죠. 랭스 센티미터. 그 다음에 Y 레이블은 무게, 웨이트, 아니그램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PLT.show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뒀죠. 이렇게 그려뒀고요. 자, 여기에다가 가상의 물고기를 하나 넣어볼게요. 가상의 물고기. 이 가상의 물고기는 길이는 50cm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무게는 1500g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마찬가지로 점을 하나만 딱 찍으면 돼요. 그래서 plt.scatter. x좌표가 길이죠. 50cm. y좌표가 무게니까 1500.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컬러는 빨간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마커 모양을 동그라미로 하지 않고요. 역삼각형 모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이블을 주도록 할게요. 모르는 물고기라는 의미로 unknown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cm와 1500g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음. 자, 그 훈련셋의 경향을 보세요. 훈련셋의 경향을 보시면은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죠? 어, 뭐, 꼭 직선 위에 있진 않고 2차 함수와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 경향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죠? 길이가 50cm가 되면 대략 1500g 정도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점을 하나 찍어 본 거예요. 비슷하죠? 그죠? 이런 추세 위에 있잖아요. 이런 추세 위에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50cm, 1500g이라고. 1500g.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훈련셋은 길이가 45cm가 넘는 게 없어요. 무게가 1200g을 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훈련셋 입장에서 바깥쪽에 있는 아웃라이어예요. 그렇죠? 아웃라이어. 맞습니까? 근데 KNN은 얘의 예측값을 뭐라고 내놓을까요? 여기서 가까운 녀석들 찾겠죠. 가까운 거 5개 찾으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죠. 그죠? 얘가 제일 가까워요. 여기까지가 제일 가깝죠. 거리 어떻게 계산해요? 이게 거리가 아니에요. 왜 이게 거리가 아니죠? 이거는 종속 변수예요.
독립변수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예요. 이거는 차원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2차원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랑 가장 가까운 거는 얘예요. 얘랑 두 번째로 가까운 거는 요거 두 개예요. 얘랑 세 번째로 가까운 거는 얘가 세 번째로 가까워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요 네 개가 얘랑 제일 가까운 그 이웃들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가까운 녀석들은 여기 세 개가 몰려 있어요. 요거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예요. 자, 어쨌든 만약에 요거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요. 얘랑 가장 가까운 이웃 다섯 개는 얘네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로 평균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g하고 1100g 정도니까 한 1050g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요거 다섯 개 평균 내면은요. 기껏 해봐야 1050g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것과의 오차는 그러면은 한 거의 400g에서 500g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죠. KNN은 그렇게 예측을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예측합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어, 길이가 50cm인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녀석들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거리도 찾아보고요. distances. 그 다음에 인덱스들도 찾아볼게요. 찾으시는 방법은 knn k neighbors 아규먼트는 x 하나만 주시면 돼요. 자, 주의하실 거 있으세요? x는 몇 차원별로 넘기셔야 돼요? 2차원별. 그러니까 이렇게 주셔야 돼요. 이거 행의 개수 1개, 그리고 컬럼의 개수도 1개인 2차원별이에요. 주의하실 점이에요. 주의하실 점 1,1 모양의 이런 모양의 2차원별로 아규먼트를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차원은 샘플의 개수, 두 번째 차원은 특성의 개수. 물고기 특성은 몇 개밖에 없어요. 물고기의 길이라고 하는 특성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물고기는 한 마리만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죠? 네. 자, 5개의 거리들 출력해 볼까요? 요거는 무게를 예측하기 위해서 여기다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죠. 여기다가 프린트 한꺼번에 넣을게요. distances 이렇게 하고서 옆에다가 distances 그 다음에 프린트 indices 이렇게 하고 그 옆에다가 indices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출력을 해볼게요. 거리가 6, 7, 7, 8, 10 이렇게 5개의 거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34번, 14번, 8번, 40번, 6번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일 가까운 게 누구라 그랬어요? 얘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제일 가까운 거는 이 녀석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요 거리 얼마예요? 요 거리. 자, 요 한 칸이 얼마? 한 칸이 5. 조금 더 들어갔죠. 맞아요? 그게 6. 그러니까 이 샘플의 인덱스가 여기 있는 샘플의 인덱스가 아마도 34번일 거예요. 34번. 훈련셋에서 인덱스 34번이 이 녀석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이 녀석을. 이해되셨습니까? 요 사이의 거리가 제일 짧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가까운 녀석은 누굴까요? 두 번째로 가까운 녀석들은
두 개가 있어요. 어디에? 여기에. 여기에 있죠. 얘네들이 같은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요 사이의 거리. 요 사이의 거리. 요 한 칸이 5고요. 거기서 조금 더 갔죠? 7이겠죠, 7. 거리가 7만큼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길이가 7cm 차이가 나는 물고기가 두 마리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거리가, 거리가 6cm 차이가 나는 물고기가 한 마리가 있었고요. 훈련셋의 인덱스 34번이에요. 거리가 7cm가, 길이가 7cm가 차이 나는 물고기가 두 마리가 있었고요. 두 마리가 있었고, 인덱스는 14번과 8번이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 가까운 녀석은 누구예요? 그 다음 가까운 녀석은 이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밖에 없네요. 요만큼 차이가 나는 거. 요만큼 차이 나는 거리는 그거는 8cm예요. 8cm. 그죠? 그리고 인덱스는 몇 번 인덱스? 40번 인덱스. 훈련셋에서 인덱스 40번 물고기가 이 물고기라는 얘기예요. 이 물고기.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거리가 여기예요. 여기 점 3개 있죠. 점 3개가, 나란히 점 3개가 있어요. 자, 이 사이의 거리가 얼마예요? 이 사이의 거리는 두 칸이잖아요. 두 칸. 그죠? 두 칸이니까 거리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10cm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요 세 개 중에 누구를 선택했는지는 그거는 KNN만 알고 있는 건데, 뭐, 얘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얘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얘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인덱스 순서대로 선택이 됐을 것 같은데, 인덱스 6번에 있는 게 가장 가까운 녀석이다라고 적어져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음. 여기 거리들의 의미와 인덱스들의 의미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제 값들을 한번 찾아보죠. 어, 음. 이런 KNN은 이렇게 가장 가까운 녀석들을 찾을 거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녀석들의 무게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Y 트레인이 가지고 있죠. 몇 개의 인덱스? 요 5개의 인덱스. 이 5개의 인덱스이기 때문에 indices 0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거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면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숫자 5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얘가 5개의 무게예요. 5개의 무게. 자, 그 5개의 무게가 어떻게 됐냐면 제일 가까운 거. 여기 제일 가까운 거는 1000g. 그죠? 두 번째로 가까운 거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는 1100g. 그 다음에 하나는 1000g이에요. 그래서 1100g과 1000g.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까운 거. 얘는 1100g.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까운 건데 요거 세 개 중에 아쉽게도 요 제일 밑에 있는 걸 선택한 것 같아요. 여기 850g.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요. 얘도 아니고 얘가 선택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마도 가장 먼저 나오는 인덱스에서 찾은 것 같아요. 인덱스가 0번부터 41번까지 있었겠죠. 그 중에서 정렬을 했는데 만약에 거리가 같다라고 한다면 그 원래 훈련셋의 인덱스 순서대로 아마 갖다 넣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얘가 인덱스가 6번이었던 것 같아요. 걔 무게가 850g. 그럼 평균값은 더 떨어지겠네요. 얘를 선택했으면 평균값이 그나마 요 근방에 있었을 텐데 얘를 선택해버리면 평균값은 얘 때문에 평균값이 더 떨어지겠죠. 그쵸? 이해되셨습니까? 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 5개의 무게들이에요. 여기서 찾은 거는 뭐냐면 훈련셋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5개. 그러니까 물고기 5개의 무게죠. 무게들이죠. KNN은 얘네들을 평균을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numPy 점 mean 이렇게 하겠죠. 요거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를 평균 함수 안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측값이 얼마다? 1010g이라고밖에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KNN 알고리즘에서, 그죠? 어, KNN 회귀 모델에서 예측값을 찾는 방법인 거죠. 거리들을 계산한다. 거리들을 정렬한다. 가장 가까운 것들을 인덱스 순서대로 정렬한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고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평균을 계산한다. 인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어렵게 찾으실 필요 없으세요. 이렇게 어렵게 찾으실 필요 없고 KNN한테 예측하세요 라고만 해도 돼요. 예측하세요 라고 할 때는 X만 주면 되죠. 여기에 2차원 배열로 50cm 이렇게 2차원 배열로 주면 이렇게 줘요. 이게 예측값. 이해되셨죠? 네, 이게 뭐냐면 50cm 농어의 무게 예측 값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를 살펴본 거고요. 아웃라이어인 경우에 이렇게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최소값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 녀석을 보지 않더라도요. 오차가 클 것이다. 플러셋과 테스트셋 부분만 보셔도 어, 여기서 오차가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오차가 크게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역시 아웃라이어. 그 다음에 지금 경우는 가상의 물고기 한 마리 가지고서 우리가 살펴본 거였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가 용어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 중에서 우리 오전에 이거 했었죠. 머신러닝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 중에서 사람의 감독하에 데이터를 학습하는 건지 사람의 감독 없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건지에 따라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했었죠. 이렇게 정리했었잖아요. 머신러닝의 종류를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서 사람의 감독하에 훈련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라고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건데 두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분류와 회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음. 자, 머신러닝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 중에서 어, 단순하게 알고 있는 데이터 포인트와 그리고 그러니까 학습되지 않은 모르는 데이터, 미지의 데이터, 모르는 데이터의 데이터 포인트를 비교하는 것인지 아니면 훈련 셋에서 패턴을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어, 패턴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패턴이란 어떤 수학적인 공식, 어, 수학적인 어, 공식을 발견해서 예측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머신러닝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된 데이터와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를 비교만 해서 예측값을 내놓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게 KNN이에요. 훈련셋이 있죠.
비교만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거 찾아라. 비교만 하는 거예요. 그쵸? 뭐, 길이가 비슷한 거를 찾든, 뭐, 길이와 무게가 비슷한 거를 찾든, 아니면은 뭐, 길이와 다이어고널이 비슷한 거를 찾든, 이런 식으로 그 알고 있는 데이터와 학습된 데이터예요. 학습 데이터와 훈련 데이터와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단순 비교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학적인 공식을 찾아가는 것인지에 따라서 머신러닝의 종류를 나눌 수도 있어요. 이런 기준으로 머신러닝을 나눌 때 사례 기반 머신러닝 러닝 또는 모델 기반 머신 러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례 기반 머신 러닝과 모델 기반 머신 러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지도 학습이. 사례 기반 머신 러닝도 지도 학습이고요. 모델 기반 머신 러닝도 지도 학습입니다. 사례 기반을 영어로는 인스턴스 베이스드 머신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델 베이스드 머신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례 기반 머신 러닝은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공식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지 않고 그냥 훈련셋의 특성들을 사용해서 예측을 하는 게 그 사례 기반 머신러닝의 특징이에요. 이 사례 기반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예들이 KNN, K Nearest Neighbor, 그 다음에 Decision Tree.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네들은요, 수학적인 공식을 찾아내지 않습니다. 어떤 패턴을 발견하지 않아요. 훈련셋에서 공식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냥 뭐만 해요. 예측하고 싶은 물고기가 딱 들어오면 50cm다 이렇게 들어오면 뭐만 하는 거예요. 훈련셋하고 비교만 하는 거예요. 그죠? 가장 가까운 50cm짜리와 가장 가까운 물고기들이 어떤 물고기냐? 비교해 봤더니 뭐 45cm짜리도 있었고 뭐 43cm짜리도 있었고 40cm짜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냥 기존의 훈련 셋하고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찾기만 하는 거예요. KNN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기반 머신러닝이에요. 그리고 아직 저희가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공부하게 될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도 그 사례 기반 머신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사례 기반 머신러닝의 단점은 아웃라이어들인 경우에 아웃라이어들이 많은 경우에는 성능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극단적으로 길이가 긴 물고기가 예측을 하려고 하는 타겟으로 들어온다거나 극단적으로 길이가 아주 짧은 그런 그 물고기가 어, 예측하기 위해서 테스트 셋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은 한정되어져 있죠. 그런 경우에는 성능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류에서도 마찬가지고 회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류에서도 아웃라이어들이 많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회귀에서는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모델 기반 머신 러닝은요. 훈련셋에
훈련셋의 특성들에서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공식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모델을 만들고 그 수학 모델을 이용해서 모델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을 모델 기반 머신러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고기의 무게는 어떤 상수 곱하기 물고기의 길이 더하기 B라고 하는 공식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공식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기다가 10cm를 주면 여기서 무게 몇 그램 하고 계산이 되겠죠. 여기에 무게 50cm 이렇게 주면 무게 몇 그램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겠죠. 이게 수학적인 모델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면 아웃라이어가 있더라도요. 크게 상관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만약 아까 위쪽에서 우리 그림 극단적인 아웃라이어가 있는 이런 데이터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훈련셋으로부터 이런 어떤 방정식을 찾아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방정식은 1차 함수로는 좀 부족했을 거예요. 대충 모양을 보니까 2차,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요게 2차 함수잖아요. 그쵸? 네. 1차 함수는 아닌 것 같고 2차 함수라고 한다면 음, 요 x 자리에 무엇을 넣어주면 길이를 넣어주면 그러면 y 값 뭐가 계산이 된다? 무게가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방정식을 정확하게만 찾을 수 있으면 이 값도 되게 비슷하게 찾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수학적인 모델을 찾아내게 되면 아무리 아웃라이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비슷한 예측값들을 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수학적인 모델을 만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델 기반 머신러닝 모델들에는 뭐 회귀 쪽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건 회귀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회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분류 모델입니다. 분류 모델이에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숫자를 예측하는 회귀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클래스들을 분류하는 분류 모델이에요. 분류 모델입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하나씩 다 공부할 거예요. 여러 가지 머신러닝의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뭐 엄밀하게 뭐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진 않을 거지만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 기반 머신러닝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례 기반 머신러닝의 단점인 아웃라이어들에서 성능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개선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항상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델 기반도 분명히 단점은 있어요. 모델 기반도 단점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어, 아웃라이어들을 제대로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례 기반, 인스턴스 베이스드 머신러닝보다는 더,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경우들이 좀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게 뭘 다룰 거냐면 선형 회귀라고 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을 할 거고요.
선형회기를 이용해서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하는 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오차가 KNN과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상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라고 하는 거를 비교를 할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